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심포지움이 어제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장의 민간 매각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던 여수시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현장을 박광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1,500만 명인데 반해 해외로 나간 내국인은 2,800만 명. 심포지움 발제를 맡은 김천중 용인대 교수는 이 같은 여행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은 해양 관광뿐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시급한 인프라는 대형 크루즈 터미널과 요트 산업의 기반이 될 마리나 시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할 최적의 입지로 국가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러한 장점을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선언 실천위원회가 주관해 진행을 맡은 박람회장 활성화 심포지움. 현재 건립 절차가 진행 중인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최적 활용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된 가운데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박람회장 민간 매각에 대해 주최와 주관체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편한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시해야 할 현실은 해양수산부고 기재부가 단 한순간도 어디를 매각하겠다는 생각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박람회의 역사와 지역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떠한 이전자도 여수 시민의 박람회 정신과 유상 계승 정신을 훼손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나 사후 활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며 다음 달 초 여수 방문을 예고한 상황. 표면적 갈등은 다소 잦아든 듯 보이지만 박람회장 매각 절차를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는 청사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대규모의 공공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컨벤션 전시사업연구원은 어제 여수시 세계 박람회장 내 비필지 2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신축하는 안을 골자로 기본 계획을 마련해 전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3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49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8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전시장과 3천 제곱미터의 대연회장 등 전시장 규모만 11,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연구원 측은 2011년 이후 전남의 컨벤션 개최 수가 745%나 증가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전문 회의시설의 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제 컨벤션 센터 입지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5천여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지방채 상환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본 예산보다 5,831억 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음 달 도의회에서 확정되면 4조 4천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 가운데 346억 원을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될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사용하기로 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이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해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최근 추경 예산안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과학영재학교는 한전공대와 연계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학교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입시 경쟁을 낳을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 반발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영재 학생을 발굴해 진학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되 정원의 절반 정도를 광주 전남 지역 인재로 뽑고 한전과 전남도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한전공대 개교 예정 시기인 2022년 3월에 12개 학급 180명 규모의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선배의 약혼녀인 43살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6살 최모 씨입니다. A씨가 사는 층에 도착하자 최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어제 오후 A씨는
집을 찾은 가족들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때 저쪽 정비실에 갔다 왔는데 제가 오니까 아마 경찰들이 와 있고 유족들 막 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베란다에 남은 추락 흔적과 CCTV 영상 등을 참고했을 때 A씨가 최 씨를 거부하다 창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최 씨가 오전 6시 15분쯤 아파트에 들어와 약 1시간 30분 뒤 나가는 모습과 하단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들점해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추락 당시 A씨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A씨와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최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에서는 올해 매실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지만 가격 하락과 부족한 인력은 여전히 농민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푸른 빛깔의 잘 익은 매실들이 차례차례 선별대로 옮겨집니다. 크기별로 나눠진 매실은 박스에 담긴 뒤 자동으로 포장돼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광양 지역 대표 특산물인 매실이 출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청매실 개통 부분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난고 매실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그때가 수확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 매실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분의 1 수준인 8,400여 톤. 냉해 피해가 크지 않았던 올해는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총 농가들의 그 조수입이 158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출하 가격은 5kg 한 상자에 평균 15,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물량이 쏟아지는 다음 달 초부터는 가격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갈수록 줄어 올해도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 재배 농가도 점차 고령화가 되면서 수확기 일손도 턱없이 부족한데 인력을 쓰자니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매실 수확 등을 돕는 봉사활동도 예전만 못해 농민들의 걱정은 해를 더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가 보니까 좀 애초 작업하는비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이 지금 바람이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선수 못 하니까. 매실의 전체적인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주산지 간 협력 사업을 통한 공동 홍보와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여수시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급 사무관 박모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대상이 되며 박 씨는 해당 특혜 의혹 건으로 전남도 징계위원회에도 상정돼 있습니다. 열흘간의 5월 항쟁이 막을 내린 직후 전두환씨는 5.18을 왜곡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엄군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고 외신에 보도된 군의 잔혹한 진압사진이 국내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 미국 문화원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남궁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년 6월 27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비밀문서. 문서의 제목은 광주 도서관 사건입니다. 1980년 6월 23일 5명의 무장군인들이 광주 미국문화원 도서관에 난입했고 그 이유는 타임지나 뉴스위크에 계엄군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것을 찾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실린 계엄군의 만행이 다른 나라나 국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문화원 같은데 지방에 있는 문화원에 깔렸다고 그런 판단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보기 전에 이걸 빨리 삭제해버리거나. 전두환 세력이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던 시도는 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980년 6월 25일에 작성한
광주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 동향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 이 문서에는 피해자인 광주 시민과 가해자인 계엄군을 뒤바꾸려는 전 씨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전두환이 학생이나 시민들이 군인들을 구타하는 사진을 입수하라고 지시했다. 공수부대의 야만적인 진압 장면을 해외 언론이 보도한 탓에 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를 만회하려는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자료를 활용하라는 지시도 잇따라 나옵니다. 전두환이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지시해서 계엄군 측에 유리하게 광주 시민에게 불리하게 편집될 수 있는 일본 TV 영상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역공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잉 진압을 했다. 이런 비난 여론이 5.18 기간 중에도 이게 앞으로 굉장히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다 감을 갖고 있었죠. 정권 찬탈을 위해 5.18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폄훼해온 전두환 씨.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은 그가 감추려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현장 곳곳을 누비며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버 남순 씨. 광주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는 독일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파독 관어사로 30년 가까이 독일 생활을 한 덕분에 독일어 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10여 년 동안 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외국 손님들에게 광주를 제대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역사나 전남의 역사 또는 문화 또 음식 이런 걸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럴 때 또 제일 보람이 되고요. 올해 90살이 된 김종식 할아버지는 수영대회 기간에 일본어 통역 담당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터득한 일본어를 그동안 꾸준히 갈고 닦아서 통역 자원봉사자 선발에 합격했습니다. 최고령자이다 보니 주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건강 하나는 자신합니다. 지금도 체력이 100m 한 20초 달리니까 몸에 특별한 지장 있는 데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경기장과 선수촌, 문화행사장 등 곳곳에서 활약하게 될 자원봉사자는 3,100여 명, 9,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수영대회 자원봉사자들은 공식적인 발대식을 갖고 직무교육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통역과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대회의 성패는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광주 시민 자원봉사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들의 활약상이 대회 개막 전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의당이 광양만권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는 최근 환경단체 등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살펴본 뒤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배출 물질과 성분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또 악영향을 주는 공정을 파악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마늘과 양파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군 공무원과 기관 단체 관계자 900여 명이 단계적으로 참여해 마늘과 양파 등 수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시장 개척단이 동남아 지역에 518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식품기업과 공산품 등 15개사와 함께 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해 수출 홍보 활동을 벌여 도시락 김과 전복 통조림 등 518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수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상담 성과가 예상되는 업체들도
수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남도가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어제부터 한 달 동안 하절기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790여 개소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관리 등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하절기 점검에서 위험 요인 150여 건을 발견해 시정 조치하고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옹벽, 화재 방지장 설치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차림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요. 아침까지는 어제보다 선선하거나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낮에는 햇살이 가득 내리쬐면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폭염 수준의 더위만큼은 아니겠습니다. 하늘도 맑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차츰 남부지방의 구름도 서서히 걷히겠고요. 한동안 미세먼지 유입도 없어서 공기질도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까지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낮 동안에는 잠잠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또다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안동, 광주가 13도 안팎으로 대부분 지방 어제보다 평균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기온은 강릉이 27도, 서울과 대구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고 기온은 달력이 한 장 넘어가면서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